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당 민주당이 문재인 개헌 간제 개헌을 위해서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2017년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에 회란이 돼서 국익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사고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정권이 대한민국 내에서 거들내는 것도 모자라서 국외까지 나가서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과 임종석 실장의 지난 8개월 동안 이 아마추어 정권이 벌린 일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밝혔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11월 2일, 3일 UAE 방문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동행했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11월 2일, 3일 송영무 장관은 아크부대 방문해서 장병 위로 격려, 그리고 그 뒷날은 UAE 정부 측의 묘비 참배, 그 외에는 이틀 동안 오후에 모든 일정을 가지지 않고 UAE 측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회비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촉구를 합니다. 자신의 인기 영합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까면서 모든 국가 기밀도 비밀도 다 해제하면서 정치보복과 정책보복에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왜 UAE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인내는 국가 신뢰와 국가 간 외교 문제, 심대한 국익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유해 참사로 29분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성탄절인 25일에도 경기 수원 광교 오피스텔에서 건설 현장 화재로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반복되는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적 허점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건물 도면을 확보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각종 소방 관련 법안과 화재를 키우는 원인이 되는 외부 단열재 사용 관련 건축 법안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부실한 소방안전 점검을 막는 소방시설 관련법 개정도 저희 당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인력 재배치, 인력 보강, 노후 장비 교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당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위 산하에 화재안전 대책특위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 안전 관련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유명한 법과 원칙을 벗어나 정치 보복을 하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신척해라고 누차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한 우리 당에서조차 당원 당규를 철저히 무시하는 당 운영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분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거리가 되었는데 직전 최고위원회에서는 추가 선출 없이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원 제28조 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후임자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거리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 임기로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구성하고 지명직 등으로만 최고위가 구성될 때에 특정인의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헌법과 같은 당원의 최고위원 후임자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누구라도 어길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지난 최고위에서 조직강화 특위 구성이 당원 당규를 어겼다고 지적했는데 조직강화 특위 구성은 지방조직 운영 규정 제30조 제5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부총장 및 조직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7인 이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을 맡고 당무감사위원 2명이나 조직강화특위위원을 맡도록 의결을 했는데 이는 심판에게 선수 선발도 맡기겠다는 발상으로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자 철저한 당원 당규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당원 당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미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당의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편법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당원 당규를 철저히 지키는 원칙의 정치,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는 정당, 이러한 신뢰의 정치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서 당을 위한, 당을 사랑하는 저의 충정과 뜻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께서 제가 최고위 회의 과정 속에서 자리를 뜬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계셨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그런 의견의 표출이다. 나는 이견이 있는 의견을 표출한다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남아서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란만장한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2017년 한 해는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엄혹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중심, 대한민국을 만들고 키우고 이끌어온 주역이라는 역사적 긍지와 자부심이 탄핵과 조기 대선 등
비상한 정치적 경향 속에서 흔들리고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냉정한 비판과 따끔한 질책으로 일깨워 주신 국민들,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셨던 국민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 해를 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내린 잠정적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누구의 인생에서도 연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이 이어온 격동의 역사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전쟁의 폐해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이지만 그 성취의 뒤편에 많은 아픔과 슬픔이 바로 새겨져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정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은 우리 자유한국당에게는 아프고 시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을 아픔을 딛고 견디고 종기를 째내고 새살을 돋구기 위해서 이 악물고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의 고통과 시련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새봄을 잉태할 수 있는 선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숨쉬는 자유한국당, 국민이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는 보수 정치의 당찬 재건을 위해 저부터 발벗고 뛰겠습니다. 인생의 연습은 없습니다. 역사의 연습은 없습니다. 정치의 연습은 없습니다. 하물며 나라의 명운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 운영이라는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편향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에서 주어진 책임이 정말 무겁습니다. 2018년을 보수정치 새시대의 원년으로 보수정치 재건의 첫걸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땀 흘려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당 민주당이 문재인 개헌 간제 개헌을 위해서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해서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할 2017년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에 회란이 돼서 국익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사고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정권이 대한민국 내에서 거들내는 것도 모자라 사실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11월 2일, 3일 송영무 장관은 아크부대 방문해서 장병 위로 격려, 그리고 그 뒷날은 위에 정부 측의 묘비 참배, 그 외에는 이틀 동안 오후에 모든 일정을 가지지 않고 위의 측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회비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촉구를 합니다. 자신의 인기 영합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까면서 모든 국가 기밀도 비밀도 다 해제하면서 정치보복과 정책보복에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왜 UAE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인내는 국가 신뢰와 국가 간 외교 문제, 심대한 국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유해 참사로 29분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성탄절인 25일에도 경기 수원 광교 오피스텔에서 건설 현장 화재로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반복되는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적 허점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건물 국외까지 나가서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과 임종석 실장의 지난 8개월 동안 이 아마추어 정권이 벌린 일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밝혔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11월 2일, 3일 UAE 방문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동행했다는 사실